드디어 퇴직했네. 남편이 회사를 마지막으로 나서던 날 나는 속으로 작은 함성을 질렀다.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던 장면인가. 늘 바쁘다, 피곤하다 하던 그가 이제는 집에 있으니 이제 좀 여유롭게 함께할 수 있겠지. 손주도 자주 보러 가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하루하루 웃음이 넘칠 거라 상상했다. 퇴직 첫날 아침 알람 소리가 울리지 않았다. 몇십 년 동안 우리 부부의 아침을 깨우던 무자비한 소리. 그 소리가 사라진 순간 나는 진짜 평온을 느꼈다. 남편도 웃으며 말했다. 이제 아침마다 출근 지옥철 안 타도 된다. 행복하다. 나도 맞장 굳혔다. 그래, 우리도 이제 제2의 인생 시작이네. 그날 아침은 달콤했다. 함께 앉아 천천히 커피를 마셨고 신문을 넘기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눴다. 남편은 전에는 듣지도 않던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해 주었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 이게 바로 진짜 부부의 평화구나. 며칠 동안은 정말 좋았다. 아침마다 같이 산책도 나가고 장도 함께 보러 다녔다. 남편은 마트에 가서 과일이며 고기를 직접 고르며 신나했다. 여보, 이거 세일하네? 이거 사자. 나는 속으로 흐뭇했다. 이제 집안일도 같이 하고 함께 요리도 해먹고 여유로운 일상이 펼쳐질 줄 알았다. 저녁이면 TV 앞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봤다. 남편은 드라마의 대사에 깔깔거리며 반응했고 나는 그 모습이 귀여워 보였다. 정말 오랜만에 같이 웃는 부부의 느낌이 났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앞으로의 노후는 행복하겠다. 이 사람과라면 충분히 평온하게 보낼 수 있겠지. 하지만 평온이란 건 늘 오래가지 않는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여유롭게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옆에서 말했다. 신문은 내가 먼저 봐야지. 회사 다닐 때도 그랬잖아. 나는 황당했다. 회사를 안 다니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제 같이 보자고. 그 사소한 말 한마디가 내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다. 아, 이 평온이 오래는 못 가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달콤한 착각이 이어지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도 부러워했다. 은퇴 후에도 두 분이 사이가 좋아 보이네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어깨가 으쓱했다. 겉보기엔 평화로웠다. 마치 오래된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고요하고 안정적인 부부의 노후.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작은 불씨 같은 게 있었다. 평온은 생각보다 지루했다. 매일 같이 붙어 있으니 대화는 금세 떨어졌고 남편의 농담은 하루만 지나도 반복됐다. 이 농담 세 번째야. 내가 지적하자 남편은 삐쳤다. 회사 다닐 땐 내가 하면 다들 웃었어. 나는 속으로 말했다. 회사는 월급 주잖아. 난 안 준다고. 퇴직 후 첫 달은 겉으로 보면 그야말로 평온 그 자체였다. 싸움도 없었고 불편함도 크지 않았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웃는 순간도 많았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는 작은 불편함이 숨어 있었다. 사람은 원래 너무 평온하면 오히려 불안을 느낀다. 이렇게만 살아도 괜찮을까?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닐까? 나는 그 질문을 마음 깊숙이 밀어 넣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웃으며 커피를 내리고 저녁을 차려냈다. 평온의 시간은 계속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언젠가 이 평온의 껍질에 금이 가리라는 걸. 겉으로는 잔잔한 호수 같지만 그 속에서는 이미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은퇴한 지 2달쯤 되었을까?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다.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작은 돌멩이가 떨어지듯 평온했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집은 작은 전쟁터가 된다. 나는 드라마를 보고 싶고 남편은 뉴스를 보고 싶다. 여보, 뉴스는 하루 종일 나오잖아. 드라마는 오늘 놓치면 끝이야.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지. 드라마가 밥 먹여주냐? 그 말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울컥했다. 아니, 내가 좋아하는 걸 왜 늘 가볍게 취급하는 거야? 결국 드라마는 내 스마트폰으로, 뉴스는 큰 TV로.
우리는 같은 집, 같은 거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세상에 살았다. 그 순간 알았다. 균열은 그렇게 시작된다는 걸. 내게 주방은 성역이었다. 그런데 은퇴 후 남편은 심심했는지 자꾸 주방으로 기웃거렸다. 내가 볶아줄까? 됐어. 그냥 놔둬. 아니야, 내가 해볼게. 결과는 참담했다. 후라이팬은 타버렸고 기름은 사방으로 튀었다. 남편은 뿌듯한 얼굴로 말했다. 봐, 나도 할 수 있잖아. 나는 속으로 외쳤다. 당신이 한 건 요리가 아니라 주방 폭탄 테러야. 그날 이후 주방의 발자국 소리만 나도 신경이 곤두섰다. 작은 균열이 또 하나 생긴 순간이었다. 은퇴 전에는 낮 동안 나 혼자만의 시간이 있었다.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친구와 통화도 하고 가끔은 낮잠도 잤다. 그런데 이제는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그 소중한 시간이 사라졌다. 책을 읽고 있으면 남편이 묻는다. 뭐 읽어? 재밌어?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또 묻는다. 또 커피야? 하루에 몇 잔을 마셔?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인생의 감독관이 하나 더 생겼네. 퇴직한 남편이 아니라 나를 관리하는 남편으로 돌아왔어. 예전엔 친구들과 자주 만났다. 같이 차도 마시고 시장도 돌고 수다도 떨었다. 하지만 남편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나 혼자 나가기가 미안해졌다. 여보, 또 나가? 그 말 한마디가 발목을 붙잡았다.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자 마음속 균열은 더 깊어졌다. 내 세상은 좁아지고 있었다. 사실 균열은 거창한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리모컨, 주방, 작은 말 한마디. 그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마음의 금을 만든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멀어진다. 그게 무섭다. 나는 알았다. 균열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더 위험하다는 걸. 처음엔 작은 금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깊은 상처가 된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무너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여전히 평온하다. 하지만 이미 균열은 안쪽에서 자라고 있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도 작은 균열이 있지 않은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금이 간 채 버티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외면하지 말고 들여다봐야 한다. 균열은 감추려 할수록 더 깊어지니까. 처음에는 단순한 잔소리였다. 리모컨, 주방, 친구와의 외출 같은 사소한 문제.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나는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었다. 마음 한켠이 늘 서늘했고 남편과 나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결혼 초엔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모자랐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밥 먹었어? 응, 뭐 해? 그냥. 대화가 줄어드니 마음도 멀어진다. 이게 바로 상처다. 말이 오가지 않으니 서로 오해만 잘한다. 나는 점점 내가 여기 왜 있나라는 생각에 빠져들었다. 가끔 남편이 던지는 한마디가 마음을 깊이 베었다. 너는 집에서 편하잖아. 그 말이 뭐라고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하루 종일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면서 지친다. 그런데 남편 눈에는 편하게 사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사실이 너무 서러웠다. 그 순간 내 마음에 금이 더 깊게 파였다. 은퇴 후에 남편은 우리 같이 다니자를 입에 달고 산다. 시장도 같이, 산책도 같이, 병원도 같이. 함께 있는 게 나쁘진 않지만 문제는 나만의 인생이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내 친구와의 약속, 내 취미, 내 시간이 전부 둘이서로 바뀌었다. 처음엔 웃으며 맞췄지만 어느 순간 숨이 막혔다. 나는 누구인가? 그냥 남편의 그림자인가? 그런 생각이 날카롭게 나를 찔렀다. 말다툼도 싫고 잔소리도 피곤해서 결국 나는 침묵을 택했다. 말하지 않으면 덜 다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말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 상처는 더 깊어진다. 밤마다 뒤척이며 베개를 적셨다. 남편은 코 고는 소리에 세상 편히 자고 있었고 나는 홀로 눈물을 삼켰다. 밖에서는 여전히 웃는다. 친구들과 만나면 은퇴하고 좋아졌어라며 흘려 말한다.
하지만 돌아와 집 문을 닫는 순간 무게가 확 내려앉는다. 남편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사실 상처는 늘 신호를 보낸다. 자꾸 짜증이 늘고 별것 아닌 일에도 울컥한다면 그건 신호다. 나도 알았다. 이대로 두면 우리의 삶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갈 거라는 걸. 웃기지 않은데 억지로 웃는 순간이 많아졌다. 남편의 농담에 억지로 맞장 붙이면서 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여보, 은퇴하니까 나도 이제 진짜 백수네, 하. 그 말에 나는 웃어야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는 언제부터 당신의 돌봄 노동자가 된 거지? 하고 한숨을 쉬었다. 상처는 말하지 않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어진다. 작은 금에서 시작된 균열은 이제 눈에 띌 정도로 벌어졌다. 나는 알았다. 이 상처를 덮어두면 언젠가 무너진다는 걸. 혹시 지금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은가?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고여 있지는 않은가? 웃는 얼굴 뒤에 그림자가 있지는 않은가? 상처는 깊어졌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끝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상처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나는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같은 얼굴, 같은 대사, 같은 하루가 반복된다. 오늘은 뭐 먹을까? 밥 줘. TV 켜면 뉴스 채널 돌리면 드라마 대화는 없다. 이게 부부인가 아니면 그냥 오래 함께 사는 동거인인가? 나는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면서 중얼거린다. 내가 이걸 왜 하지?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돌린다. 대답도 고맙다는 말도 없다. 그 순간 느껴진다. 이 집에서 나는 존재감 없는 그림자라는 걸.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던 날 남편이 말했다. 같이 가자. 아니면 그냥 집에 있어.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더는 싸우기 싫어 그냥 취소해버렸다. 그러고 나니 마음이 쓸쓸하다 못해 텅 비었다. 이제 내 인생은 남편의 일정표에만 매달려 있는 듯 했다. 저녁 식탁은 늘 조용하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공기를 채운다. 말이 없으니 마음도 없다. 혹시라도 내가 입을 열면 그건 곧 싸움으로 번진다. 그래서 나는 그냥 밥만 삼킨다. 음식은 목으로 들어갔지만 마음은 점점 목이 말랐다. 어느 날 남편이 툭 내뱉었다. 너는 늙으니까 친구도 별로 없지? 그 말이 비수가 되어 내 가슴을 찔렀다. 친구들과 점점 멀어진 것도 사실이고 몸 여기저기 아픈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그걸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에서 듣는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사람이 되었다. 예전엔 집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이들 키우며 정신없던 그때가 사실은 행복이었다. 지금은 텔레비전 속 웃음소리만 흘러나온다. 우리 집은 이제 웃음 없는 집이 되었다. 밤이 되면 남편은 깊게 잔다. 나는 깨어 누워 천장을 본다. 결혼 생활 수십 년 아이들 다 커서 떠나고 남은 건 둘뿐인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곁에 있는데도 함께인데도 이렇게도 외로울 수 있구나. 그 외로움이 절망처럼 나를 덮쳐왔다. 남편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사실 나는 매일 울었다. 화장실, 부엌, 베란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이 얘기를 어디다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친구에게 말하면 체면이 서지 않을 것 같고 아이들에게 말하면 짐이 될까 두려웠다. 결국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꾹 삼켰다. 예전에 나는 아이들의 엄마였고 집안의 살림꾼이었고 지역 모임의 중심이었다. 지금의 나는 늙었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잔소리꾼으로 낙인 찍히고 존재의 무게가 가벼워졌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일까? 그 질문이 내 마음을 파고들며 절망의 끝으로 나를 몰아넣었다. 절망은 늘 귓가에 속삭인다. 내 삶은 이제 여기까지야. 나는 그 속삭임이 두려웠다.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릴까?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로. 절망의 끝은 끝이 아니라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는 신호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엔 보이지 않았다. 그저 깜깜한 터널 같았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끝없는 어둠 속에서 나는 길을 잃고 있었다. 절망은 오래 머물렀다. 어느 날 부엌 창가에 서서 세수를 하다 거울을 봤다. 거기엔 내가 아닌 낯선 얼굴이 있었다. 피곤에 찌든 눈, 힘없이 늘어진 어깨. 이게 진짜 나였나?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나를 잃어버렸구나. 그날 우연히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아이들 돌잔치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내가 있었다. 머리에는 꽃핀을 꽂고 눈빛은 반짝였다. 저 여자가 정말 나였어? 사진 속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내가 저 빛나던 시절로는 못 돌아가도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남편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내 인생은 남편의 그림자가 아니라 나 자신이 주인공이어야 한다는 걸. 그 생각이 들자 마음속에서 묘한 힘이 차올랐다. 밤에 불 꺼진 방 안 혼자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바뀌어야 해. 남편 탓도 나이 탓도 하지 말고 내가 달라져야 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신기하게도 가슴이 뜨거워졌다. 마치 나 스스로와의 약속 같았다. 나는 노트 한 권을 꺼내 썼다. 첫 장에 이렇게 적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글자를 쓰며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해졌다. 다짐은 작았지만 그 안에는 내 삶을 바꾸고 싶은 강한 욕망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저녁 남편이 또 말했다. 밥 줘. 예전 같으면 아무 말 없이 해줬을 텐데 이번엔 이렇게 답했다. 밥 줄 테니까 설거지는 당신이 해.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내 목소리가 내 인생의 첫 번째 반격처럼 들렸다. 밤에 이불을 덮으며 혼잣말했다. 그래, 나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절망 속에서도 나는 스스로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걸 알았다. 결심은 거창하지 않았다. 그저 아침에 화장 거울 앞에 앉아 립스틱 하나 바르는 것.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 남편의 말에 한마디쯤 더 당당하게 답하는 것. 작은 행동들이 모여 변화의 시작이 되었다. 나는 다시 노트에 적었다. 하루에 나를 위해 30분 쓰기. 하고 싶었던 취미 다시 시작하기. 남편과 싸우지 않고 내 의견 말하기. 짧은 리스트였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회복 선언문 같았다. 결심은 마치 어둠 속에서 켠 작은 촛불 같았다. 빛은 작았지만 그 한 줄기 빛이 절망의 방을 비추기 시작했다. 나는 비로소 알았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 달라졌다. 세상이 바뀐 건 아니었지만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절망의 끝에서 나는 결심을 했고 그 결심이 나를 살려냈다. 이제 나는 다시 걸어갈 준비가 되었다. 결심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나는 드디어 행동하기로 했다. 그 행동은 거창하지 않았다.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한 작은 반란이었다. 저녁 8시 남편은 늘 그렇듯 드라마도 뉴스도 아닌 오직 스포츠 채널만 고집했다. 그날도 리모컨을 움켜쥐고 야구가 제일 재밌어 라며 TV를 켰다. 나는 가만히 리모컨을 빼서 들고 말했다. 오늘은 내가 보고 싶은 거 볼 거야. 남편은 멍하니 나를 보았다. 평생 순순히 따라주던 내가 달라진 순간이었다. 결국 그날은 드라마 2회 연속 방영을 끝까지 지켜봤다. 내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통쾌함이 피어올랐다. 밥 줘. 남편의 단골 대사. 하지만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오늘은 내가 밥 안 해. 당신이 라면 끓여. 남편은 어이없어 하더니 결국 부엌으로 들어갔다. 물 끓는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투덜거림은 오히려 나를 웃게 했다. 나는 속으로 외쳤다. 드디어 내가 이겼다. 며칠 뒤 오래 연락 끊겼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점심이라도 같이 먹자. 예전 같으면 남편 눈치 보느라 생각도 못했던 일이다.
식당에서 친구와 마주 앉아 수다를 떨자 잊었던 웃음이 터져 나왔다. 야, 너 아직도 예쁘다. 친구의 농담 한마디가 나를 다시 살아있게 했다. 오랫동안 방치했던 미싱을 꺼냈다. 손주에게 줄 작은 앞치마를 만들며 나는 중얼거렸다. 이게 진짜 나잖아. 실과 바늘이 오가는 리듬이 마치 내 심장 박동 같았다. 그 순간 나는 남편의 그림자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존재했다. 남편은 여전히 투덜거렸다. 왜 갑자기 변했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로 살기로 했으니까. 그 말에 남편은 말문이 막혔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작은 반격이 이렇게 큰 자유를 줄 줄이야. 아들은 주말에 집에 와서 말했다. 엄마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다. 남편도 옆에서 툴툴거리더니 결국 나를 힐끗 바라보았다. 나는 알았다. 내 반격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한 시작이기도 했다. 동네 도서관에 등록하고 매주 강좌를 듣기 시작했다. 손에는 연필, 마음에는 설렘. 남편이야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다. 나는 내 자리를 찾고 있었다. 첫 번째 반격은 세상을 뒤흔들지 않았다. 그렇지만 내 안의 세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었다. 밤에 이불을 덮으며 나는 피식 웃었다. 이제 시작이네. 내 안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작은 반격은 큰 반전을 부른다. 리모컨 전쟁과 식탁 선언 이후 집안 공기는 달라졌다. 나의 작은 반격은 분명 성공했지만 남편의 눈빛도 예전과 달랐다. 그 눈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오겠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어느 날 저녁 드라마 시간이 다가오자 TV 앞에 앉았다. 그런데 리모컨이 보이지 않았다. 한참 찾다 보니 남편 바지 주머니에서 딱 소리가 났다. 그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야구 결승이야. 국가대표 경기라고. 결국 그날 드라마는 놓치고 말았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구나. 오늘은 내가 고등어를 구웠어. 남편이 자랑스레 식탁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문제는 소금이 반통은 들어간 듯 짜디짠 고등어였다. 이걸 먹으라고? 내가 눈을 흘기자 남편은 껄껄 웃었다. 당신도 나한테 라면 끓여 먹으라 했잖아. 공평한 거지. 순간 속에서 울컥했지만 웃음이 터져버렸다. 이게 전쟁인지 코미디인지 알 수 없었다. 밤이 되면 또 다른 싸움이 벌어졌다. 남편은 이불을 몽땅 차지하고 나는 한쪽 구석에 몰려 추위에 떨었다. 예전 같으면 참고 넘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이불을 단숨에 확 잡아당겼다. 남편은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당신 왜 이렇게 변했어? 나는 태연하게 말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제야 돌아온 거지. 남편은 곧 새로운 무기를 꺼냈다. 바로 외출 작전이었다. 주말마다 바둑, 낚시, 당구를 핑계 삼아 집을 비웠다. 나도 바쁘다고. 당신만 인생 사는 거 아니야? 그의 말은 얄밉게 들렸지만 한편으로는 묘하게 자유로웠다. 그래, 당신도 밖에서 살아봐라. 나는 내 세상을 키울 테니. 남편은 집안일을 일부러 대충 하거나 내가 심부름을 부탁하면 못 들은 척했다. 그때마다 화가 치밀었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싸움의 기술을 배우는 중이었다.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만난 지인이 말했다. 어머, 남편분이 그러시던데요? 요즘 아내가 많이 달라졌다면서요. 집에서 아주 큰 소리 치신다던데. 그 순간 얼굴이 빨개졌다. 남편은 집 밖에서도 나의 변화를 소문으로 흘리고 다니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더 세게 맞서 줄게.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눈빛이 부딪혔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속엔 같은 메시지가 떠올랐다. 이제 진짜 전쟁이다. 웃음 반 긴장 반의 생활.
이제 서로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남편의 역습이 거세질수록 오히려 나는 강해졌다.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야. 이건 우리 둘의 전쟁이다. 전쟁 끝에는 반드시 반전이 기다린다는 것을. 며칠 동안 이어진 신경전은 결국 터질 수밖에 없었다. 작은 리모컨 싸움, 밥상 전쟁, 이불 당기기. 이제는 일상의 모든 것이 전쟁터였다. 그리고 그날 마침내 최후의 결전이 찾아왔다. 일요일 아침 나는 기분 좋게 김치를 꺼내며 말했다. 오늘은 내가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일 거야. 남편은 느닷없이 말했다. 내가 끓일 거야. 당신 음식은 너무 싱거워. 그 순간 부엌은 전장이 되었다. 나는 국자를 들고 남편은 칼을 들었다. 물론 요리를 하려고 든 것이지만 그 모습은 마치 무협지 속 장면 같았다. 내 김치찌개가 더 맛있어. 아니야, 내 김치찌개가 진짜야. 부엌 한가운데서 서로 눈빛이 불꽃을 튀기며 맞섰다. 두 개의 냄비가 동시에 올랐다. 한쪽에는 내 김치찌개, 한쪽에는 남편의 김치찌개. 거실 가득 퍼지는 김치 냄새는 평소보다 더 진했다. 마치 승부욕이 국물 속에 녹아드는 듯 했다. 마침 아들이 집에 들렀다. 뭐야, 무슨 일이에요? 상황을 설명하자 아들은 피식 웃었다. 좋아요. 그럼 내가 심판 보죠. 남편과 나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들은 국자로 두 냄비를 번갈아 떠먹었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했다. 엄마 김치찌개가 훨씬 맛있네요. 순간 내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남편의 표정은 굳어졌다. 그런데 아들의 다음 말이 이어졌다. 근데 아빠 김치찌개 엄마 레시피 그대로잖아요. 남편은 머쓱하게 고개를 돌렸다. 그제야 나는 알았다. 그가 늘 내 음식을 투덜거리면서도 뒤로는 내 레시피를 훔쳐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투덜거림은 단지 자존심 싸움이었을 뿐 진짜 속마음은 내 음식이 제일 좋았던 것이다. 나는 소리 내어 웃었다. 남편도 결국 따라 웃었다. 나도 모르게 그냥 티를 낸 거지 뭐. 그제야 알았다. 이 전쟁의 본질은 서로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더 솔직하지 못한 마음의 벽이었다는 걸. 부엌 전쟁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승자는 있었지만 진짜 승패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남편의 가식 속에 감춰진 진심이 드러났다는 것.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마음을 엿본 듯 했다. 그날 밤 나는 생각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운 것도 결국 서로에게 아직 기대가 있기 때문 아닐까. 그리고 속삭였다. 이 전쟁은 어쩌면 사랑의 다른 얼굴이었을지도 몰라. 김치찌개 전쟁이 끝난 뒤 집안에는 묘한 고요가 흘렀다. 겉으로는 웃고 넘겼지만 내 마음 한쪽에는 질문이 남았다. 저 사람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정말 단순히 성격 문제일까? 며칠 뒤 청소를 하다 안방 장롱 및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는 낡은 편지 봉투가 여러 장 들어 있었다. 받는 사람은 나, 쓴 사람은 남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첫 장을 꺼내 펼쳤다. 여보, 말로는 못하지만 늘 고맙고 미안하오. 짧은 문장이었지만 손글씨는 서툴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또 다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 음식이 제일 맛있는데 괜히 티를 못 내겠어. 마치 내가 지는 것 같아서. 나는 편지를 읽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알고 보니 남편은 수년 동안 내게 하고 싶었던 말을 혼자만의 편지로 써 내려갔던 것이다. 그는 말주변이 없었고 자존심이 셌다. 그래서 늘 투덜거리고 고집을 부리며 사실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동안 남편을 이기적인 사람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편지를 읽으며 깨달았다. 그는 표현을 못했을 뿐 속으로는 나를 누구보다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 벽은 내가 세운 벽이기도 했다. 저녁에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 왜 이런 편지를 안 줬어? 남편은 얼굴이 빨개지더니 중얼거렸다. 창피해서 그저 마음에만 두려고 했어.
나는 그 순간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났다. 그토록 고집스럽던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본 것이다. 진실은 단순했다. 남편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었고 내가 없으면 하루도 못 살 사람이었다. 투덜거림은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그의 서툰 애정 표현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린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결국 여기에 도달했구나. 그동안의 갈등과 전쟁이 결국 이 진실을 꺼내기 위한 과정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밤 처음으로 내가 먼저 남편 손을 잡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 손에는 수십 년의 세월과 말로 못한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다. 나는 알았다. 숨겨진 진실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은 앞으로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 그날 이후 아침 공기는 달라졌다. 늘 무심히 TV만 보던 남편이 먼저 말했다. 커피 한 잔 줄까? 그 한마디가 수십 년 동안 듣지 못한 가장 다정한 인사처럼 들렸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오늘은 내가 토스트 구울게. 아침 식탁에는 더 이상 승자와 패자가 없었다. 남편은 여전히 투덜거렸다. 내가 왜 설거지를 해야 해? 하지만 결국엔 물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다. 예전 같으면 짜증났을 장면이 이제는 웃음이 났다. 작은 변화가 우리 사이를 조금씩 부드럽게 풀어주고 있었다. 나는 남편과 손을 잡고 동네 산책로를 걸었다. 예전엔 서로의 속도를 맞추지 못해 늘 따로 걸었는데 이제는 발걸음이 조금씩 나란해졌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시원했다. 그 길 위에서 나는 생각했다. 이게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첫걸음이구나. 저녁이면 텔레비전 대신 대화를 시작했다.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은 은퇴하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어?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사실 내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 당신마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더 고집을 부렸던 거지. 그 말에 나는 울컥했다. 숨겨진 진실 뒤에는 외로움이라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다. 나는 말했다. 당신은 여전히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야. 다만 이제 우리 둘 다 각자의 자리도 가져야 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답 하나가 지난 싸움들을 위로해 주는 듯 했다. 나는 예전의 다짐 노트에 새로운 한 줄을 적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마음만은 분명했다. 남편이 옆에서 슬쩍 보더니 말했다. 내 이름도 같이 써 넣어줘. 그 순간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밤이 깊어졌다. 서로 등을 맞대고 누워 있으면서도 마음은 따뜻했다. 나는 속삭였다. 이제 알겠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도 혹시 지금 비슷한 전쟁을 치르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기억했으면 한다. 갈등은 끝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걸. 그 과정을 지나면 누구든 새로운 시작을 맞을 수 있다는 걸. 아침 햇살이 창가에 비쳤다. 나는 남편과 함께 웃으며 식탁에 앉았다. 커피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속삭였다. 우리의 인생 이막은 이제부터가 진짜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은퇴 후의 부부싸움도 결국은 서로에게 더 솔직해지기 위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이 막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손주와 함께하며 다시 배운 인생의 진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섞인 또 다른 여정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